우리는 다른 장인들도 감시하며 생물들의 그림, 조각, 건축, 다른 예술작품에서 나쁜 성격과 무절제와 야비함과 추함을 그리지 못하게 막아야 하며 우리의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면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장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네.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난 장인들을 찾아내야 하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건강한 환경에서 살게 되어 혜택을 받을 것이네.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예술작품이 몸에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어릴 때부터 곧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투를 담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그들을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이네. 글라우콘 시가교육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첫째, 리듬과 선법은 그 무엇보다도 깊숙이 혼의 내면으로 침투하며 우아함을 가져다 줌으로써 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네. 그것들은 누가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경우 그를 우아하게 만들고 누가 나쁜 교육을 받았을 경우 그를 그와 반대되는 사람으로 만드네. 둘째, 이 분야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예술작품이나 자연의 결점들을 가장 분명히 알아보게 될 것이네. 그러면 그는 그것들의 추함이 역겨워 아름다운 것들을 칭찬하고 반길 것이며 아름다운 것들을 그렇게 혼안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신도 아름답고 훌륭해질 것이네. 플라톤은 예술작품이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 아름다운 말투를 담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준다고 말한다. 또한 시가교육이 인간의 영혼을 우아하고 기품있게 만들어주며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별하고 아름다움을 내면함으로써 훌륭한 품성을 지닐 수 있게 해준다고 보았다. 의복은 신체를 보호하거나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주는 고유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미를 지닌다. 먼저 의복은 자아 및 가치관의 형성과 관련된다. 우리는 의복을 통해 개성과 가치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착용하는 의복이 가치관의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의복을 제2의 피부로서 자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의복은 예의에 관한 사회적 기준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관홍 상제 등의 중요한 행사에 격식 있는 의복을 착용하여 상대에게 예의를 표해야 한다. 때와 장소에 맞는 의복을 착용했는지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의복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우리는 의복과 관련된 쟁점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행 추구와 관련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있다. 긍정적 입장에서는 유행을 따르려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유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개성의 표현이다. 최신 유행을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부정적 입장은 유행은 기업의 판매 전략에 불과하다. 맹목적인 모방과 동조 현상이므로 몰기성화를 초래한다. 최신 유행을 반영하는 패스트 패션은 자원 낭비, 환경 문제, 노동 착취 등을 초래한다. 이와 더불어 명품 선호 현상도 의복과 관련된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명품 선호 현상의 긍정적 입장에서는 명품 선호가 개인의 자유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소비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명품의 우수한 품질과 희소성은 만족감과 더불어 소유자의 품격을 높여준다고 주장한다. 명품 선호 현상의 부정적 입장에서는 명품 선호가 과시적 소비라는 그릇된 욕망의 표현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명품을 구매하는 건 상품 자체의 필요성이 의한 것이기보단 명품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과소비와 사치풍조를 조장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주장한다.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경제력을 벗어난 그릇된 소비풍조가 조장되고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유발하여 사회 계층 간의 분열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쟁을 통해 알 수 있듯 의복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의복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이나 자신의 태도를 윤리적으로 성찰함으로써 바람직한 의복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음식이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먼저 음식은 생명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음식 섭취를 통해 생명과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의 도덕성 및 건강한 생태계 유지에 영향을 준다. 믿을 수 있는 음식의 생산과 유통은 사회의 도덕성을 구현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음식 재료를 획득하고 가공할 때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강구할 때 다음과 같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독성 성분에 오염된 음식 재료나 인체에 유해한 각종 식품 첨가물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나친 육식은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대우로 이어질 수 있고 무분별한 식량 생산 및 소비 과정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타인은 물론 생태계를 고려하는 음식 문화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로컬푸드 운동이나 슬로우푸드 운동 참여하기, 육류 소비 절제하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음식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먹거리 인증이나 성분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육류 생산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거는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휴식을 제공하며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처럼 주거는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윤리적 의미가 있는데 이를 간과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주택의 폐쇄성 때문에 소통이 단절되어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심지어 폭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또한 도시의 주거가 밀집하면서 환경오염, 교통혼잡, 녹지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생활의 질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집을 오로지 경제적 가치의 관점에서 인식하여 집이 가지는 윤리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먼저 주거의 본질적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 집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고 인간 삶의 기본 바탕이자 정신적 평화와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동체를 고려하는 주거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웃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해야 한다. 의식주는 생존의 문제임에서 동시에 윤리적 문제다. 우리가 어떤 의식주 문화를 형성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공동체 및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의복, 음식, 주거와 관련된 생활에 필요한 행동 규범인 의식주 윤리를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식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나 재화나 용역을 선택할 때 우선으로 고려하는 건 가격 대비 만족도다. 다시 말해 같은 조건일 경우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여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고 최대의 만족감을 얻고자 한다. 이처럼 자신의 경제적 내에서 가장 큰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를 합리적 소비라고 한다. 합리적 소비는 경제적 합리성이 상품 선택의 기준이 되며 소비자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만족감을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만을 중시한다면 생산자는 원가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먼저 부적절한 원료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상품 생산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환경오염에 관한 대책을 외면할 수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저임금을 강요할 수 있다. 나아가 대량으로 사육하는 동물들에게도 큰 고통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합리적 소비만을 중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윤리적 소비다. 윤리적 소비란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걸 뜻한다. 즉 소비 행위가 타인과 사회는 물론 생태계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윤리적 소비는 가격을 소비의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소비자의 이익을 넘어 노동자의 인권이나 환경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원료의 재배 및 제품의 생산과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윤리적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해야 하는 까닭은 뭘까? 먼저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인권을 향상할 수 있다. 위에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정무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생산자들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한다면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그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멸종위기 동식물을 이용한 음식이나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고효율 전기 제품이나 농약, 화학 비료 등을 억제한 농산물을 구입한다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여 현 세대와 미래 세대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윤리적 소비는 인권, 정의, 환경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한다.
윤리적 소비는 보편적 가치가 실현된 사회의 혜택을 소비자도 누리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소비자로서 윤리적 소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 소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개인적 차원에선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인권, 정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 구입을 거부하는 불매운동, 소비자 단체가 제시하는 윤리적 등급에 따른 상품의 비교 구매, 공정무역 제품이나 친환경 농산물 등 바람직한 윤리적 상품의 구매,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재사용, 재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선 윤리적 소비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 제품 인증과 환경마크, 기업의 윤리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의 제정 등 윤리적 소비를 확산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한다. 이처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인권, 정의, 환경 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소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유행은 한편에서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결합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 대한 집단성, 폐쇄성을 의미한다. 유행은 한편으로 그것이 모방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한다. 다시 말해 유행은 개인을 누구나 다 아는 길로 안내한다. 다른 한편 유행은 차별화 욕구를 만족시킨다. 다시 말해 구분하고 변화하고 부각하려는 경향을 만족시킨다. 이는 유행의 내용이 변화하면서 현재의 유행은 어제나 내일의 유행과 다른 개별적 특징을 갖게 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유행이 언제나 계층적으로 분화한다는 사실에도 입각한다. 상류층의 유행은 그보다 신분이 낮은 계층의 유행과 구분되고 낮은 신분의 계층에 동화되는 순간 소멸한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해준다. 유행이란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적 차별화 경향 사이에 태합을 이루고 시도하는 삶의 형식들 중 특별한 것이다. 유행은 내면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자립심이 없고 의존적이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주목받고 눈에 띄고 싶어하는 개인들에게 적합한 활동 무대가 된다. 유행은 하찮은 사람까지도 그 지위를 높여주는데 이는 그가 유행을 따르는 한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유행의 주인공은 사회적 충동과 개별화 충동의 참으로 독특한 평행 관계를 대변한다. 보통 때는 분별 있는 사람이 심지어 저명 인사가 유행의 노예가 되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도 유행의 그러한 매력 때문이다. 지멜은 유행은 누구나 가는 길로 가려는 욕구, 즉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와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유행에 따름으로써 자신도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안동감을 얻으려는 심리와 유행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만족감을 얻으려는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유행에 휩쓸리기 쉽다고 말했다.